한국어를 대만 국어로 사용한다고? 제정신이야. 여기 대만의 한 여자 선생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만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이 사건 때문이라는데요. 그런 그녀가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면서 대만 전역이 오열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햇살이 타이페이 고등학교 교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그때, 저는 한국어 시험지를 채점하며 방과 후의 고요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대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민서 선생님인데 이 일이 제 모험의 시작이었답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복도에서 평소와는 다른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단순한 방과 후 수다가 아니라 더 긴급하고 신나는 목소리였어요. 그때 한 학생이 선생님, 빨리 오세요. 라고 외쳤어요. 저는 바로 소연이의 목소리임을 알아보았어요. 소연이는 늘 한국어 배우기에 열정적인 학생 중 한 명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펜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한 무리로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으려 할 때 학생들이 한 줄기 파도처럼 흩어지며 소연이가 한 노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고 그는 보세요, 선생님. 제가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노트를 받아들여 보니 그 안에는 한글로 적힌 대만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한글이 대만어의 독특한 소리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대만어의 복잡한 음들을 정교하게 나타내는 글자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유심히 살펴보며 소연아, 이 모든 걸 내가 직접 한 거야? 라고 묻자 소연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인 친구와 함께 연습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중국 문자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대만어의 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원어민에게는 로마자 표기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라고 설명했어요. 노트를 다시 꼼꼼히 검토해보니 소연이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백 년 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책에는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까지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훌륭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감탄을 느꼈어요. 그 후 학생들은 서로 모여 노트에 적힌 다양한 단어와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리웨이도 선생님, 이걸 더 해볼 수 있을까요? 할머님께서 쓰시는 전통 대만어가 점점 사라질까 걱정돼요. 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의 열정 어린 얼굴을 보며 저는 소연이의 호기심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시간이 지나 잊혀지기 쉬운 소리와 표현들을 보존할 수 있는 뜻깊은 연구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실제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해보는 것에 관심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곧 네. 와 언제 시작해요? 라는 환호로 응답해 주었어요. 그날 오후 이후로 우리는 방과 후에 주 3회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이 모였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곧 15명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저희는 이 모임을 소리지킴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몇 주 만에 우리 교실 벽에는 대만어 소리와 한글 문자의 비교 차트가 가득 채워졌고 학생들은 할머님들이 사용하시던 전통 표현을 녹음해 가져와서 저희가 개발 중인 체계로 정성껏 기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도 한켠에서 저희가 한 음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선생님이신 진 선생님께서 문틈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보였어요. 진 선생님께서 민서 선생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다소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복도에서 팔짱을 끼시고 계시던 진 선생님은 요즘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있는데 대만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요? 라고 주장하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부적절하다고요? 무슨 뜻이신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진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차용하는 대신 우리만의 문자 체계를 개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학생들이 우리 문화의 독립성을 오해하지 않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외국 문화의 영향을 경계했던 적이 있었기에 어쩐지 익숙하면서도 안타까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학생들이 우리의 언어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통해 기록하기 어려운 소리와 표현을 보존하려는 것뿐이에요. 이건 대체가 아니라 보존의 문제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진 선생님은 확신에 차 있지는 않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신 후 자리를 떠나셨어요. 교실로 돌아와 신나게 모여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연이가 한 학생과 함께 정성을 다해 기록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일이 꼭 가치 있는 싸움임을 확신했어요. 때때로 문화 간의 다리는 예상치 못한 곳, 익숙한 글자가 낯선 언어를 말하는 한 장의 학생 노트에서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다음 월요일 산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학교에 도착했어요. 수업 시작 전에 우리 연구 자료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휴게실 근처를 지날 때 조용한 목소리들이 들려서 발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대만어 보존을 위해 한글을 사용한다니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 프로젝트 소식이 교직원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커피 머그를 꽉 쥔 채로 교실로 향하며 속에서 꼬여가는 불안감을 억누르려고 애썼어요. 교실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께서 이미 우리 벽에 붙은 차트와 노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분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서 선생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준비해온 물건들을 내려놓으며 네, 교장 선생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실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연구벽을 가리키며 학부모님들로부터 전화가 계속 오고 있더군요. 어떤 분들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대만의 문화 정체성을 해칠까 걱정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찬물 같은 충격을 주었어요. 순수한 학생 주도의 언어 연구가 순식간에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진 것이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이건 단지 학생들이 주도하는 연구 프로젝트일 뿐이에요. 소연이가 한글이 대만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안경을 고쳐 쓰셨고 그렇겠지만 인식도 중요해요. 오늘 아침 지역 뉴스에서 한글이 대만어 표기에 사용되는 이유를 의심하는 내용이 보도되더군요. 라고 말씀하시며 태블릿을 건네셨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헤드라인을 보며 믿기 어려웠어요. 제목은 한글의 문화적 영향. 대만 학교에서의 언어 제국주의? 였어요.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대만어의 소리를 보존하려는 것 뿐인데라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의 아이러니가 더욱 씁쓸하게 다가왔어요. 대만에 오기 전 저 역시 한국 문화에 외국 영향이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중국 역사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을 두고 한국 전통이 묻힐까 걱정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와 반대의 입장이 되어버린 셈이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직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부터는 근거가 필요해요. 이젠 단순한 교실 실험이 될 수는 없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학문적 지원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어요. 그날 오후 학생 모임에서는 모두가 걱정 섞인 분위기로 모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우리가 대만어의 한국 문화를 강요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러자 소연이는 얼굴이 처지며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할머님의 사라져가는 방언을 보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중국 문자는 그 소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리웨이도 제 부모님께서 제가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를 물으셨어요. 전통 중국학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치 제 뿌리를 저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신다고요. 라고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의 노력이 오해 때문에 위협받는 모습을 보며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모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해 언어를 보존한 기존 학술 연구를 찾아봅시다. 라고 제안하며 학생들을 연구팀으로 나누어 언어학 학술지와 대학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지게 했어요. 3일 동안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목요일 오후 리웨이가 프린트물을 들고 달려와 민서 선생님, 이걸 보세요. 라고 외쳤어요. 프린트물은 1987년에 한서 교수님께서 작성한 논문이었는데 그분께서 한글로 대만 방언을 기록한 실험을 진행하신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논문을 보며 점점 흥분되었어요. 우리가 처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네요. 한서 교수님께서 수십 년 전 이미 비슷한 연구를 하셨군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학교에 남아 대만국립대 언어학과 지은 교수님께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우리 작업물과 한서 교수님의 논문 스캔본을 첨부하며 현재 상황과 도움을 요청드렸어요. 자정쯤 지은 교수님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매우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재발견한 내용은 이미 언어학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탐구해 온 주제와 일치합니다. 기꺼이 학생들을 만나보고 정식 학술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협업을 해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제 핸드폰을 밝혔어요. 그 메시지를 읽은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찍 학교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목표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제 교실에 들르셨을 때 저는 지은 교수님의 이메일로 학문적 검증을 받았고 함께 협업하실 교수님도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메일을 차분히 읽으시더니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며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대학의 지원을 받는 정당한 언어학 연구 프로젝트라면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 연구는 정당한 가치가 있었어요. 단지 설명할 단어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학교 행정 측의 조심스러운 동의와 지은 교수님의 지원으로 우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모멘텀을 얻게 되었어요. 다음 주를 앞두고 교수님과의 화상통화를 준비하며 연구 결과를 더 전문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마련했어요. 학생들이 화상통화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소연의 간단한 노트 발견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호기심에서 출발한 이 연구가 이제는 여러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반은 충분히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교실 안은 영상통화를 준비하며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소연이는 노트북을 조정했고 리웨이는 연구 노트를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의자를 바로잡으며 조용히 기대에 찬 속삭임을 나누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는데 통화 시작까지 2분 남았더라고요. 모두 준비됐어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소연이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준비됐어요. 민서 선생님. 이라 대답했어요. 그러자 영상통화가 연결되며 지은 교수님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세련된 안경 뒤로 따뜻한 눈빛을 보이는 교수님은 진심 어린 미소로 우리 학생들을 맞이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소리지킴이 여러분 라고 교수님께서 우리 단체명을 사용하시며 인사하셨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전사 샘플을 보았는데 고등학생치고 정말 인상적인 작업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피어올랐어요. 여러 차례 다른 선생님들의 의심과 학부모님들께 변명해야 했던 지난 시간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공유하시며 세계 각국의 언어보존 연구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발견한 이 방법은 이미 선례가 있어요. 여러 소수 언어들이 다른 문화의 문자 체계를 활용해 보존되어 왔답니다. 교수님께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평양 섬나라들의 사례를 슬라이드로 넘기시며 목표는 문화 대체가 아니라 보존이에요.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 문화적 편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은 교수님께서 마치실 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제가 말하자 학생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40분간의 학술적 토론 후 지은 교수님께서는 우리 프로젝트 멘토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시며 다음 달에 직접 만남을 가지자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통화가 끝나고 학생들이 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대만에 오기 전 저도 제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아시아 각국 사이의 역사적 긴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 대만에 도착했을 때는 제 한국 정체성이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현지 음식도 피하고 대만어 구절도 배우지 않으려 했어요. 오로지 다른 한국인들과만 어울렸었죠. 그때 소연이가 놀란 얼굴로 민서 선생님, 그런데 지금은 대만 문화를 정말 잘 아세요? 라고 물어보자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건 제가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이에요. 이웃분들이 초대해 주신 전통축제에 평소와 달리 나가보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한국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들을 곱씹었어요. 색색의 등불이 흩뿌려진 축제, 거리 음식 장수들의 활기찬 외침, 그리고 처음으로 버블티를 맛보고 감탄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침 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시는 린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께서는 한국어나 표준어는 잘 사용하지 못하셨지만 언제나 저에게 가장 신선한 채소를 챙겨주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손녀에게 전통 노래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손녀가 노래를 기억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렸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노래의 정확한 발음을 기록할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때 저는 세대 간의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지 못하는지 처음 깨달았답니다. 리웨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집도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남부 대만 방언을 쓰시는데 우리 손주들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라고 제가 말하며 문화교류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 문화의 도구가 다른 문화를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추며 연구 차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밖에서는 학교 농구팀이 연습하는 소리와 공 튀는 소리가 이 순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강력히 옹호한 거예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영향을 두려워했던 제 경험과 존중하는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도 직접 느꼈거든요. 그러자 신규 멤버 중 한 명인 첸 웨이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한자만 사용하거나 우리만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우려 역시 존중받아야 해요. 언어와 문화 정체성처럼 중요한 문제에서는 변화가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라고 이해심 있게 답했어요. 소연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결과로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 방법이 특정 소리를 보존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모으고 우리의 목표가 대체가 아니라 보존임을 입증하면 돼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후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 전통 표현과 기록하기 어려운 노래들을 녹음하고 전통 문자, 로마자, 그리고 한글 기반의 체계로 각각 전사해 보았어요. 이후 어느 전사 방법이 젊은 세대가 원래 소리를 가장 정확히 재현하는지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떠나자 리웨이가 조용히 다가와 민서 선생님, 사실 처음엔 저도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었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놀라 정말? 리웨이 너는 지금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데 말이야. 라고 하자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께서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전쟁 경험을 말씀하시며 대만인님의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외국 영향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체계로 할아버지 방언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지금껏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리웨이의 그 말이 학생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교실 불을 끄며 문을 나설 때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편견은 서서히 누그러지고 시각은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 잊혀질 뻔한 소리들이 다시 종이에 살아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타이페이 국립도서관의 웅장한 강당 뒤쪽에 서서 소연이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조정하는 모습을 눈시울을 적시며 지켜보았어요. 강당은 학생, 선생님, 언어학자, 기자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프로젝트에 기여해주신 수십 명의 대만 어르신들로 가득 찼어요. 작게 시작했던 교실 실험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성장한 순간이었어요. 대만어 소리 보존 프로젝트 공식 출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연이가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청중 앞에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뒤쪽 큰 스크린에는 모든 15명의 학생 연구자, 지은 교수님, 그리고 제 이름이 함께 실린 출판된 연구 논문이 표지가 나타났어요. 앞자리에 앉으신 교육부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지지를 얻기까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6개월 전 정치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실 회의실에서 오갔던 때가 생각났거든요. 그 회의에서 한 분이 대만 방언 보존은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지만 한글 사용이 다른 나라와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에 리웨이가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제 할머님의 목소리를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답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실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소연이가 우리 연구 방법론에 대해 청중에게 설명할 때 저는 관중 속에 스며든 다양한 얼굴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학교의 회의적인 선생님들도 다수 계셨고 초기 비판자였던 진 선생님도 증거와 학문적 인정이 쌓이면서 점차 표정이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어요. 스크린에는 전통 대만 표현을 한자로, 로마자로, 그리고 우리 한글 기반 체계로 각각 전사한 예시들이 나란히 보여졌어요. 소연이는 어르신들의 음성 녹음을 재생한 후 젊은 학생들이 각 문자 체계로 그 소리를 재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결과는 명백했어요. 우리 체계를 사용한 학생들이 원음에 더 가깝게 발음을 재현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희 연구는 대만 내 5개 학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었고 라고 리웨이가 단상에 올라 이어서 설명했어요.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도 구술 역사 수집 프로젝트에 저희 전사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이 솟구쳤어요.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진지한 젊은 연구자로 성장한 것이었어요. 국제언어학 저널에서는 저희 논문을 획기적이며 전 세계 멸종 위기 언어 소리 보존의 모범이라고 극찬했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어르신 여성분께서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저는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리웨이의 86세 할머님, 황 할머니였어요.
황 할머니께서는 저희 연구의 중심이 되었던 희귀한 남부 대만 방언을 사용하셨죠. 리웨이가 서둘러 할머니를 계단으로 도와드렸고 할머니께서는 리웨이의 손을 다정하게 톡톡 두드리시며 청중을 향해 똑바로 서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제 언어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어요. 제 방언은 제 아이들이 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손주들은 거의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 프로젝트로 제작된 전통 노래집 한 권을 들어 보이셨어요. 지난주 증손녀가 제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같은 소리, 같은 성조가 두 세대를 건너 다시 살아났습니다. 황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것은 한국이나 대만 혹은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에 관한 문제예요. 잊지 않기 위한 소중한 것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일이죠. 청중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어요. 교육부 관계자들조차도 일어나서 감동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서관의 웅장한 아트리움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부터 우리 프로젝트를 비판했던 진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민서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외국 영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이 하신 가치 있는 일을 보지 못했어요. 진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저도 대만에 오기 전에는 외부 영향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지은 교수님께서 기쁜 얼굴로 다가오시며 국립대에서는 이 방법론으로 상설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민서 선생님께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소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민서 선생님, 필리핀의 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연락하셨어요. 저희 방법론을 토착 언어 보존에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외쳤어요. 저는 분주한 아트리움을 둘러보았어요. 제 학생들이 국제 방문객들에게 연구 내용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 노래집을 들여다보며 경이로운 표정을 짓는 어르신들, 그리고 미래 응용에 대해 토론하는 학계 동료들을 보면서 이 순간이 제게 가져다준 변화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강당은 제게 문화교류의 아름다움, 잊혀질 뻔한 소리들을 보존하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 장소였어요. 그리고 문화 간의 다리는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도서관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타이페이의 스카이라인이 저녁빛에 반짝였고 그 반짝이는 건물들 속 어딘가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우리 체계로 기록하는 교실이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소중한 말씀이 이제 그들보다 오래도록 남게 되었겠죠. 3년 전 한국을 떠나 대만에 올 때 제가 자라온 한글이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 할머니께서 증손녀에게 저희 노래집을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있어야 할 이유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떤 여정은 우리를 고향에서 멀리 데려가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죠. 대만의 소리를 한글로 보존하는 일을 통해 저는 두 문화와 제 자신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